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 7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LCLB 영상을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영상을 올리고서 다시 이제 한 주가 시작돼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듣다 보시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실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취지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난 일요일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안내를 드렸었나요? 네, 10만 원, 1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세력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뭐 작전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가 상승의 주체를 말씀드렸죠. 주가 상승의 주체. HLB는 주가 상승의 주체가 누구였나요? 네,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당시에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처음 12월 14일이었습니다. 12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날로 맞춰 보겠습니다. 12월 14일. 네, 이날부터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물량이 지금은 이제 430만 주 정도 됩니다. 430만 주를 순매수했다.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부터 오늘자까지 총 430만 주를 매수를 했고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보유 지분이 20%에 가까이 되더라. 19.6%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20% 가까이 되겠네요. 그쵸? 네,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오늘 뭐 등락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갑자기 이슈가 나온다면 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으나 우선 지금 이제 오후장에 접어든 만큼 비슷한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들이 주가의 상승의 주체였다. 그리고 지분이 줄어들지 않았다. 자, 12월 14일에 보겠습니다. 얼마를 들고 있었는지 12월 14일에 14.7% 들고 있었다. 보이시죠? 여기 들고 있었는데 이날부터 오늘까지 5%가 늘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날짜가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16일이 다음 주 목요일일 거예요. 다시 볼까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이고 15일은 스승의 날로 저희가 휴장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5일 휴무일이고 16일에 최장 5월 16일까지 발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 5월 14일을 넘기면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가급적 이번 주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에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FDA 승인이 엄청나게 큰 호재인 건 맞습니다만 그 전에 주가가 이미 3만 원대에서 12만 원까지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가급적 5월 10일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FDA 승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승인이 나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가가 거래 대금을 이렇게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단이 평균 매수가가 10만 원 전후이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하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번 주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비중을 줄여야 된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비중 축소 반드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FDA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미 기대감으로 오른 게 없을 때 시장에서 잘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FDA 승인 재료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가장 최근에 FDA 승인받은 약품이 뭐였나요? 네, 녹십자의 알리글로였죠. 알리글로.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날이었습니다. 12월에 알리글로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당일에 14% 정도 상승을 했고 다음 날도 10%. 그래서 이 상승폭이 제법 컸어요. 한 5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발표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주가가 빵 하고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면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 알리글로 FDA 승인, 알리글로 FDA 승인이 나오면 이 가벼운 녹십자 MS는 시총이 가볍죠? 이런 종목은 상한가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나왔다가 바로 밀리면서 물론 알리글로랑 리보세라닙은 다릅니다.
리보세라닙은 항암제고 알리글루는 면역 결핍 치료하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그 매출에 대한 목표라든지 전망도 리보세라닙이 훨씬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자, HLB 기대감으로 상승분이 없으면 FDA 승인 발표가 나오면 급등한다. 맞죠? 근데 기대감으로 상승분이 있으면 FDA 승인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재료 소멸이 된 것이냐, 지금이 조정이냐, 추세의 끝이냐, 상승 추세의 끝인가, 재료 소멸인가, 아니면 쉬어가는 조정 구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자, 외국인 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시나리오. 10만 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을 줄인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비중을 뭐 30% 들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만 원 이탈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조정이 오거나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 뭐 전쟁이라던가 금리에 관한 거라던가 환율이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10만 원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HLB의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10만 원 이하로 이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비중 축소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일부 덜어내고 다시 상승이 나오면 다시 사도 되는 거예요. 다시 타점을 잡으면 된다. 물론 그 사이에 놓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매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왜냐?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HLB 한 종목만 매매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서 만약에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 빠르게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나는 이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외인, 주가 상승의 주체인 외국인이 물량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자, 2024년 HLB FDA 승인 이후에 주가 대응이랑 최종 목표가, 리보세라닙 글로벌 매출 전망 29년까지 추정을 하고 나서 PER 40배 기준으로 최종 목표가까지 제시를 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죠. 장기 투자 지금부터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재료 소멸되고 주가가 팔 사람 다 팔고 팔 사람 다 나가고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아야 한다. 장기 투자는 저점에서 하는 겁니다. 저점에서. 고점에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고점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매매를. 장기 투자 관점까지,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까지 정리해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말씀드렸던 거 010-5904에 8931번으로 H 혹은 이제 HLB 편하신 대로 하세요.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 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난 뉴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간암 치료제 FDA 승인 카운트다운,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리보세라닙 매출 총이익이 89%에서 99%까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HLB 관계자는 2029년 매출이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매출은 3조 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 장기 투자하실 분들 목표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가. 자, 29년까지 보유하실 건가요? 29년까지? 앞으로 5년이 남았네요. 5년이. 자, 이렇게 연단위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성장이 이루어지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테마주의 고점, 미래 가치를 아주 많이 당겨온 이런 테마성 종목의 고점에서 성장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무조건 계좌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고점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조 7천억, 영업이익 2조 7천억, 예를 들어 2조라고만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보통 매출이 나오는 신약을 가진 매출이 나오는 성장하는 기업들의 보통 PER을 이제 40배 정도를 주거든요. 40배 평균적으로. 또 이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제약사 중에서 뭐 CMO를 하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히 찍히는 그런 기업들도 PER 보통 40배 정도를 주는데, 그럼 HLB는 영업이익 2조에서 40배 하면 얼마인가요? 80조네요. 그쵸? 80조. 지금 80조 간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29년까지 영업이익 목표를 2조 7천억을 달성했을 때 보수적으로 2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40, 80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10만 원 선 지지하는 10만 원을 지지하는 걸 확인을 하고 5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화요일까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오면 발표가 아니고 FDA 발표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셔라. 맞죠? 비중을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 금요일과 같은 지난 금요일도 하락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연휴를 앞두고 FDA 발표가 나와버리면 바로 다음 거래일에 개파락할 수 있다. 이걸 염두한 매물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5월 14일, 이번 주는 이제 5월 10일, 금요일. 이 날짜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민하게. 진짜로 재료 소멸이 돼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매도 물량이 또 다른 매도 물량을 부르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날짜를 반드시 체크해서 전략을 미리 세워 두시고, 그때 돼서 어떡하지? 어떻게? 팔아야 되나? 버텨야 되나? 추매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략을 미리 짜 두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기민하게 나오는 시나리오대로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서 사겠다. 이런 걸 미리 전략을 짜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타점들 궁금하신 분들, 어디서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이런 타점들 잘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5904에 8931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데이가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일주일이 남았네요. 일주일 맞죠? 5월 14일까지 일주일이 남았고 그 안에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기대감을 주가 급등을 하고 주가의 상승의 주체인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덜지 않고 29년까지 그냥 장기 투자로 쭉 들고 가면서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주가는 매일 오르는 종목은 없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주도 테마는 계속 바뀝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하셔서 장기 투자하실 거면 고통을 겪고 나서 반등하는 거 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버리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확신이 있나요? 13만 원 넘어서 15만 원, 20만 원 갈 거라는 뭐 종토방 이런 말 믿지 마시고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면 아는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적어도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고 세력 이탈의 흔적이 없으니 추가 상승이 나오면 디데이 전에 나는 비중을 줄일 거야. 차익 실현으로 해서 난 그래도 욕심이 좀 나. 그래도 최소 절반 이상 혹은 그 이상 비중을 줄이고 나서 남은 거는 이제 그 이후의 흐름 보고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항상 접근해 주시고요. 수익 낼 종목은 HLB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주도 테마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저희 직장인 신규 프로젝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월급 독립 프로젝트고요.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같이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틀에서 5일 정도 보유하면서 짧은 스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장 주도 테마의 상승 초입만 공략합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 네,
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 타점을 잡은 내용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1차, 2차 잡았던 이런 구간들 다 내용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상승 초인만 공략을 하고요. 길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2배 간다고 3배 간다고 이걸 다 먹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 번 나오는 요 파동, 여기서 한 번 나오는 요 파동, 한 파동만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쵸? 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있어서 분기당 150명만 모집을 하고요.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요. 영상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매매, 잃지 않은 매매 하실 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반복입니다. 반복. 2배, 3배 먹으려고 하면 한 종목에 물려서 몇 달 동안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물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안 하고요. 크게 가는 건 너네 해라. 대신 우리 유리한 구간에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한 번만 딱 먹고 나올게. 들어가서 한 번만 딱. 이날도 제가 문자 보내드렸었죠. 4월 며칠이었죠. 그때? 볼까요? 이거. 네, 4월 17일 수요일 93,000원. 이날이었네요. 이날. 예, 이 박스권에서 한번 들어갔었죠. 이런 구간 이렇게 한 입만 딱 먹고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10-5904-8931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모두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매매일지도 한번 볼게요. 네, 24년 매매일지입니다. 24년 1월이고요. 제가 주도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 이제 연초에 저출산 관련주 이때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4월에 있었잖아요. 앞두고 저출산 관련주가 시장 주도주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스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HLB도 한번 이제 들어갔었고 자동차 부품주 그때 현대기아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 부품주 후발주로 따라 들어가는데 이건 손절을 했네요. 이게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 좋은 구간을 공략하고요. 뭐 비트코인 1억 달성했을 때 AI 반도체 전력 테마주 지금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등 이제 전력주가 이제 시장 주도할 때 이런 거 들어가서 한 입 먹고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010-5904-893 한어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H라고 남겨주시고요. 향후에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신규 직장인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들은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복잡하면 그냥 H라고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HLB 중간 흐름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요. 현재가 104,000원인데 10만원을 지켜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네, 오늘은 78,000주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가가 104,000원이니까 대략 한 80억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셔라. 너무 하지 마시고요.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HLB 끝나면 다른 종목도 미리 시나리오 세우고 그대로 불타기 혹은 물타기 매도하면 된다. 항상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꼭 이대로 가지 않더라도 많은 참고가 됐고요. 앞으로 HLB가 뿐 아니라 주식을 대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공부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계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